공소장에 146번, 이름을 146번 부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검찰은 공소장에 146번을 썼습니다. 꾹꾹 눌러 썼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두 번째 소환되기까지 3일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간신문에 몇 가지 단독 보도, 흥미로운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들이 요청한 대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 들어줬다. 특히나 용적률을 2번이나 올려주는 특혜를 줬다.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4년 8월쯤 김만배가 성남시 예상으로 서판교 터널 개설해달라. 성남시 돈으로.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올려달라. 용적률은 위로 얼마나 높게 질 수 있느냐의 문제잖아요. 용적률을 올리면 올릴수록 대장동 일당들의 수익은 커지죠. 임대주택 비율은 줄여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서판교 터널 시 예산으로 지어줘. 두 번째는 용적률 올려줘. 세 번째는 임대주택 낮춰줘. 유동규 정지상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갔다. 한 달 뒤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판교 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을 검토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후 실제 대장동의 용적률은 올라가고 임대주택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 1월쯤 김만배가 용적률을 더 올려달라. 대신 판교 터널 짓는 비용 일부는 우리가 대겠다. 유동규를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갔다. 이후 용적률이 190%대로 추가로 증가가 된다. 공급 가구수가 늘고 임대주택 비중은 줄어서 민간 사업자의 수익이 증대됐다. 즉 2번의 용적률을 올려달라라는 김만배의 요청을 이재명 시장이 다 들어줬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전주혜 의원님, 이 용적률을 올리는 건 매우 힘든 일이더라고요. 네, 많은 그렇죠. 이제 재개발 사업에서 보면 업자들은 용적률 좀 시가 올려줬으면 해요. 그러면 아파트 층수가 늘어나니까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수익은 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잖아요. 용적률이라는 건 뭐 비행기 올라가는 것도 있고 주변에 조망권도 있고 여러 가지 네, 도시계획 그렇죠. 정비도 있고 해서 잘 안 올려주던데 오늘 동아일보 취재를 보니까 어쨌든 저쨌든 대장동 용적률은 2번이나 올려줬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용적률을 이제 올리는지 마는지 사실 이게 시장에게 그런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대한 지자체장의 권한인데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뭐 공평하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특혜를 줬다 이제 이러한 시비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 대장동 게이트의 이제 그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중 이제 하나가 또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용적률. 그 용적률을 150에서 180으로 올렸다가 다시 190으로 올렸다. 이제 그만큼 결국은 분양업자들의 이 수익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것도 당연히 이제 특혜를 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또 임대 주택의 비율도 지금 25%에서 15%로 지금 낮춰라. 임대주택의 비율이 줄어들면은 또 이것은 민간 분양업자의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결국은 민간 업자들의 수익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초과이익 환수 조항도 지금 삭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또 높여주고 또 임대주택의 비율은 낮추고 뭐 이러한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은 이것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가 사실 누구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공소장에 146번이 왜 나왔냐? 결국 이게 결국 최종적인 인허가권자가 그 당시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성남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재명 대표가 이 모든 이 대장동 개발에 결국은 최종 인허가권자로서 어떠한 그런 권한을 남용을 했다. 지금 이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쨌든 용적률이 2번이나 상향되는 과정에서 김만배의 요청한 대로 이 시장이 지시를 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과 또 전주혜 의원 입장에서는 뭐 대장동 개발돼서
받기로 한 이익이 있으니까 이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하게 다 승인하고 지시한 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으로 5천억을 환수받기 위해서는 대장동 사업이 기본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그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했으면 처음부터 대장동을 공공 수익으로 5천억을 환수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뒤로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직접 돈을 받으면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공공으로 환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애초에 이재명 지사의 시장의 배임이라든지 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넘어갈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그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인해서 성남 시민들께 돌아가는 4천억을 받기로 했던 상황 그리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500억을 더 환수하기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5천억을 정상적으로 이제 성공적으로 받아내려면 대장동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업자들이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지 김만배 일당의 수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해서 이런 용적률을 상향해줬다 이런 것은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업자랑 어떻게 짜고 했다라는 건 검찰이 조작해낸 얘기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치 않은 이야기고 대장동 사업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다라는 반박이었습니다. 법조인은 어떻게 봅니까? 이 장면을 두고 지금 여야의 해석이 상이한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날짜별로 중요한 것만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2013년 9월 달에 뭐가 설립이 되냐면 성남 도계공이 설립이 돼요. 그다음에 2014년 3월 달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업 시행자 이제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는 성남 도계공 또는 성남 도계공이 그 참여하는 SPC로 한다. 결국 그 SPC가 화천대유, 성남의뜰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 밑밥을 갖다 다 깔아놓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용적률 이야기가 언제 나오냐면은 2014년 9월 달이에요. 그래서 터널도 시에서 뚫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최대로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비율도 낮춰줄 거다. 이렇게 다 사전 준비를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5년 1월부터 드디어 2015년 1월 달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그 김문기 처장 등하고 같이 여행을 갔다 온 다음에 2015년 2월 달에 드디어 이제 화천대유가 2월 6일 날 설립이 되는데 그로부터 딱 일주일 지난 13일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입찰 공고가 나오고 일주일밖에 안 된 회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3월 달에 그냥 설립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최근에 또 밝혀진 일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2015년 8월 같은 해 8월에 제1공단 소송이 성남시가 1심에서 이겼었는데 항소심 판결이 2015년 8월에 나왔는데 제1공단에서 이게 패소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대장동 그 프로젝트가 급브레이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2016년 2월 달에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을 갖다가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그 김만배 일당이 용적률을 더 달라 해가지고 용적률을 더 받아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 그 수천억의 그 이익을 갖다가 보고 결국은 대장동 일당이 검찰에서 추산한 바로는 7,883억 원 벌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이제 막 수면에 떠오르면서 조금씩 딱 정리가 되는 퍼즐이 맞춰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아주 정교하게 짜여진 그러한 프로젝트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